메시와 이게 달라요. 이강인과 훈련 후. 네이마르는 메시와 비교하면서 이것이 다르다고 말해 현지 팬들 충격에 아연실색 중. 프로 무대의 냉정한 평가는 프리시즌부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나란히 세 팀의 둥지를 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새 시즌 입지와 활용 방안은 이미 드러났다. 친선평가전이 시험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민재는 뮌헨의 주전 수비수다. 포백 수비라인의 중앙 왼쪽을 맡아 탄탄한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보여준 결과다. 김민재는 8일 한국 시각 독일 운터하잉 알펜바우어 스포르트팍에서 벌어진 AS 모나코, 프랑스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도 선발로 나왔다. 최근 프리시즌 3경기 연속 선발이었다. 이날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은 4-5-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김민재를 포백 중심에 세웠다. 김민재는 알폰소 데이비스, 파바르, 마즈라위와 함께 포백 라인을 구성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 앞서 가와사키전과 리버풀전에도 마찬가지로 포백 수비의 중앙 왼쪽을 맡았다. 사실상 이 자리가 김민재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김민재는 프리시즌 3경기서 총 153분을 소화했다. 가와사키, 리버풀전에서는 선발로 나와 전반을 모두 소화한 뒤 교체됐고, 이날 모나코전에는 63분을 뛰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할당받았다는 건 이제 김민재가 확실한 주전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 PSG, 위품에 안긴 이강인은 빠른 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훈련장에서나 친선 경기 벤치에서 보이는 이강인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핵인싸라고 할 만하다. 특히 간판 스타 네이마르와 보여주는 브라더후드 분위기는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별도로 이강인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PSG에서 주전이 아닌 백업으로 분류된 듯 보인다. 실력보다는 훈련 초반에 입은 허벅지 부상 때문이다. 이강인은 지난달 22일 프랑스에서 치른 르아브르 AC와의 프리시즌 첫 친선 경기에 선발로 나왔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해온 이강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좋은 움직임을 앞세운 특유의 탈압박 능력과 넓은 시야를 활용한 패스 능력 등을 잘 발휘했다. 단, 이런 모습은 전반 43분에 부상을 입기 전까지였다. 이강인은 전반 43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벤치로 물러났다. 이 부상은 프리시즌 내내 이강인의 움직임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치른 3번이 친선평가전에 모두 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3일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치른 평가전에 교체로 출전했지만, 움직임과 출전 시간은 제한적이었다. 결국 이강인은 부상으로 인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며 자연스럽게 PSG 선발 라인업에서는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도 일단 이강인은 백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 이적 및 선수 평가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6일 PSG의 2023에서 2024 시즌 베스트 11을 뽑았다. 여기에 이강인은 빠져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주전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시즌 개막 이후 달라질 수 있다. 결국은 이강인에게 달려있다. 이강인이 부상에서 빨리 회복해 자기 기량을 보여주면 된다. 교체로 나왔을 때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면 입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진정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어린 나이부터 스페인에서 무한 경쟁을 펼친 이강인에게는 그리 낯선 상황은 아닐 것이다. 몸 상태만 완전히 회복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쟁이다. 이강인이 PSG 동료들한테 맛보여주고 싶어 한국에서 챙겨간 마약 과자의 정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인간 사료라 불리는 유명 과자를 선수들에게 나눈 것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강인이 동료들에게 선물한 과자의 정체가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PSG와 전북현대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3차전이 열렸다. PSG는 출국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에 나서지 않았지만 공항에서 팬서비스를 보여줬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강인은 출국길 이 과자를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다. 이강인은 손편지 이외에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약 과자라고 불리는 이 과자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PSG 동료들에게 한국 마약 과자 위 맛을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실제 전 세계에 올라탄 PSG 선수들이 맛있게 이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한국 팬들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3. 축구판 뒷돈 커넥션 5. K리그 정보 비공개. 검은 거래를 은폐하는 보호막.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각 팀을 옮길 때 구단들은 최소한 계약 기간은 공개했다. 마이애미는 메시와 2025년까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PSG 홈페이지는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했다고 했다. 뮌헨도 홈페이지에 김민재와 2028년까지 계약했다고 적었다. 구단들은 계약 마지막 연도가 적힌 유니폼을 든 선수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들 구단이 직접 연봉, 이적료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략적인 조건은 구단 고위층, 언론 보도, 선수 몸값 사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호르헤 마스 마이애미 구단주는 메시 연봉은 5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 사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강인 이적료를 2,200만 유로로 추정했고 20%가 이강인 몫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뮌헨이 나폴리에 준 바이아웃 금액은 5천만 유로, 연봉은 1,200만 유로로 각각 보도됐다. 축구선수 이적료, 시장가 등을 다루는 유명 사이트가 트랜스퍼마르크트다. 이곳에서 메시, 이강인, 김민재를 검색하면 연도별 시장가, 이적 형태와 이적료 등이 나온다. 메시는 2차례 이적을 모두 자유계약으로 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이적료는 2,200만 유로, 계약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다. 김민재를 검색하면 이적료 5천만 유로, 계약기한 2028년 6월 30일로 나온다. 연봉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 접속하면 세계적인 선수들의 월급, 기본급, 보너스까지 구분돼 나온다. 이곳 정보에 따르면 이강인 연봉은 727만 유로, 김민재 연봉은 1,200만 유로다. 메시는 마이애미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됐고 연봉은 5,400만 달러다. 이처럼 세계적인 선수들도 계약 조건이 대부분 공개된다. 그런데 한국 프로축구는 모든 게 비공개다. 영입, 이적 사실만 알리는 게 전부다. 과거에 발표됐던 계약 기간마저 지금은 숨긴다. 이적료, 연봉 모두 비공개다. K리그 연봉 공개는 프로축구연맹이 연말 딱 한 번 한다. K리그 전체 최고 연봉 선수 몇몇만 발표될 뿐 대다수 선수 연봉은 공개되지 않는다. 연초 맺는 새로운 계약 내용은 아예 오픈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시즌 내내 선수의 활약상과 연봉, 이적료를 비교 평가할 수 없다. 구단의 문의에도 상호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는 답변만 돌아온다. 구단들은 연봉이 공개되면 선수를 관리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부자 구단, 해외 구단이 선수를 데려갈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축구 비즈니스에 자신이 없다는 말과 같다. 세계 최고 선수들조차 계약 기간, 연봉, 이적료가 공개된다. 바이아웃 금액이 공개되는 경우도 적잖아. 그런데 한국 프로축구 선수 계약 조건은 모두 숨겨져 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서 K리거들을 검색해도 대부분 계약 기간, 이적료가 명기되지 않고 있다. 유럽파 출신의 경우 유럽에서 뛸 때 정보가 나오지만 한국에 들어온 후 정보는 없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프로구단이 왜 계약 조건 공개를 꺼릴까? 세계 전체가 한계 시장으로 움직이는 축구판에서 선수를 사고 파는 게 다반사가 아닌가? 정보를 숨기려는 노력이 이적 협상, 연봉 협상에서 별반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약 조건을 숨기는 게 맞기는 하나?
다양한 종목 세계적인 스타들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야구 농구 배구 선수들 연봉이 공개되는 것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혹시 세간 의혹처럼 뒷돈을 챙기려고 비일반적인 계약을 하려고 계약 조건을 숨기는 건 아닌가? 기자는 현재 축구판 뒷돈 커넥션을 취재하고 있다.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렇다.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무능력, 은밀한 뒷돈 거래를 숨기려는 계략이다.